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뒤통수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믿었던 친구의 사기,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의 배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롭죠. 하지만 그런 배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친구? 그건 남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죠. 그럼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요? 세상에 부모만큼 나를 위하는 사람은 없다고 믿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모든 믿음의 뿌리에 있는 단 하나, 내 기억이 사실은 나를 가장 잔인하게 속이고 있는 희대의 사기꾼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직접 봤다, 내가 겪은 일이다 라며 사람들은 자기 기억만큼은 성역처럼 신성시합니다. 살아오면서 쌓인 그 소중한 추억들이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오늘 그 성역을 산산조각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00% 확신하는 그날의 날씨, 그때 입었던 옷,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그 독한 말들. 그거 사실 여러분의 뇌가 창조해낸 소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평생을 가짜 기억에 속아 산 것일 수도 있어요. 소름 돋지 않나요? 뇌가 스마트폰처럼 세상을 동영상으로 녹화한다고 믿으세요? 시험 전날 공부한 게 뇌에 착착 저장되어서 시험장에서 재생만 하면 될 거라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우리가 빠진 인류 최대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고유하다고 믿는 기억은 종이책 사전이 아니라 누구나 접속해서 마음대로 내용을 편집할 수 있는 인터넷의 위키백과에 더 가깝습니다. 당신이 과거를 떠올리는 그 찰나의 순간, 뇌는 조용히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기억은 서랍 속 사진이 아니라 꺼낼 때마다 모양이 변하는 찰흙과 같습니다. 오늘의 우울한 기분이 섞이면 행복했던 소풍은 비극이 되고, 누군가의 가벼운 칭찬 한마디면 끔찍했던 사고조차 어느새 영웅감으로 편집됩니다.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삶,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가장 끔찍한 기억이면 가장 확실한 진실일까요? 아닙니다. 정교한 거짓일 확률도 있습니다. 1990년대 미국을 뒤흔든 기억 전쟁을 보십시오. 당시 상담사들은 최면을 걸어 억압된 기억을 찾아준다며 사람들의 뇌를 헤집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수천 명의 딸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고발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생겨버렸죠. 가정은 풍비박산났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당시 상담사들의 태도였습니다. 상담을 받던 사람이 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적이 없다고 답하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건 네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무의식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거야. 그 거부감 자체가 바로 네가 학대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지. 이랬단 말입니다. 아니, 기억이 난다고 하면 진술이 증거가 되고, 기억이 안 난다고 부정하면 저항이 증거가 됩니다. 앞구르기를 해도 유죄, 뒷구르기를 해도 유죄인 셈이죠. 한번 걸려들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야말로 논리의 개미지옥에 가둔 겁니다.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기억은 상담사가 심어놓은 가짜 씨앗이었습니다. 심지어 하지도 않은 사탄 숭배 의식까지 자백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로프터스 교수는 이 현상을 증명하기 위해 발칙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피실험자들에게 어릴 적 디즈니랜드에서 찍은 거라며 조작된 사진을 보여줬죠. 거기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토끼 캐릭터 벅스버니였습니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죠. 벅스버니는 워너브러더스의 캐릭터니까요. 삼성이 애플 매장 한복판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여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맞아요, 저 어릴 때 디즈니랜드에서 벅스버니를 봤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들의 디테일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봤다고 우기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벅스버니가 건네준 당근맛이 별로였어요. 벅스버니의 머리를 만졌는데 정말 폭신폭신했어요 라며 잊지도 않았던 맛과 촉감까지 증언했습니다. 뇌가 논리적 구멍을 메우기 위해 오감까지 조작해서 가짜 증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너무나 생생해서 절대 잊을 수 없다고 자부하는 그 감각적인 추억, 정말로 당신이 기억하는 진실일까요? 아니면 뇌가 써내려간 소설의 한 장면일까요? 당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확신하십니까? 이 도발적인 물음에 대한 실험 결과 평범한 대학생 70%가 자기가 하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수사관의 압박 아래 뇌가 가짜 경찰차 소리, 가짜 죄책감을 만들어낸 거죠. 실제 무죄 판결 사건의 75%가 이런 가짜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사실이라 믿는 그 기억이 실제로는 믿을 수 없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파헤쳐보죠. 도대체 우리 뇌가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이런 사기를 치는 걸까요? 뇌 속에는 기억을 처리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해마를 거대한 하드디스크라고 오해하지만 천만의 말씀, 해마는 도서관 사서와 비슷할 뿐입니다. 이 도서관 사서는 기억을 저장하지 않죠. 대신 기억의 조각들이 어디에 처박혀야 하는지 목록만 달랑 작성합니다. 사서가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목록에도 안 적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당신이 똑똑히 기억한다고 믿는 그날의 진실, 이미 시작부터 반토막 난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마를 통과한 실제 기억의 내용물은 대뇌피질 여기저기 조각조각 흩어져 저장됩니다. 소리는 여기, 냄새는 저기, 그때 느꼈던 감정은 또 다른 구석에. 문제는 우리가 기억을 떠올릴 때 발생합니다. 뇌가 흩어진 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재조립해야 하니까요. 이건 마치 설계도도 없이 레고 블럭을 맞추는 것과 같죠. 그런데 조립하다 보니 블럭이 하나 모자라네요. 그래도 우리 뇌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대충 옆에 굴러다니던 비슷한 색깔의 가짜 블럭을 쓱 끼워놨습니다. 이게 바로 뇌가 빈칸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조립이 끝난 뒤 당신에게 보여주는 건 원본이 아니라 방금 뇌가 급조해서 만든 조립식 가공품입니다. 더 끔찍한 사실도 있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떠올린 그 기억은 열린 컴퓨터 파일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정 가능한 모드가 된 거죠. 지금의 우울한 기분, 어제 들은 소문, 옆 사람의 훈수가 여러분이 떠올린 바로 그 기억 속으로 스며듭니다. 이 과정을 재응고라 부릅니다. 기억을 다시 저장할 때 새로운 불순물이 섞인 채 굳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자주 떠올릴수록 더 선명해지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오염됩니다. 마치 복사기로 복사본을 만들고 그 복사본을 또 복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100번 하면 100번째 복사본에서 원본 글자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확신하는 그 기억은 어쩌면 다른 이의 손에 100번 넘게 거쳐 필사된 소설일 수도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가장 무서운 건 주변의 시선입니다. 모두가 그때 그랬잖아 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뇌는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 멀쩡한 기억을 팔아치웁니다. 동그라미를 보고도 남들이 네모라고 하면 어느새 여러분의 기억 속 동그라미는 네모로 깎여나가죠. 집단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압력밥솥안에서 여러분의 고유한 진실은 이미 뭉개지고 오염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기억은 배신하지만 기록은 흔적을 남깁니다. 내 뇌가 내뱉는 감정 섞인 헛소리보다 차가운 종이 위에 적힌 메모 한 줄을 믿으십시오.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당신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기록입니다. 내 뇌보다 종이 위에 메모를 믿으십시오. 나는 100% 확신해 라고 말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진짜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